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하락하면서 양시장 모두 장중에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래도 장중 저점 대비 조금 힘을 내면서 마무리 지은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힘든 시장 속에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 하락세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22%, 코스닥은 1% 가깝게 밀렸는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0.23% 상승 출발을 해서 장 초반에 2318선까지 오르며 장중 고점을 찍고 시간이 갈수록 내려왔습니다. 오후 들어서 1.25% 밀리면서 2276선을 저점으로 찍으면서 장중 연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켰고요. 오늘 230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집계됐습니다. 개인은 5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6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시장을 방어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물량을 담았습니다. 오늘 기관이 3,100억 원대의 물량을 홀로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해서 초반에 1% 가깝게 오르면서 736선을 고점으로 찍고 시간이 갈수록 밀렸는데요. 오후에 2.32%까지 빠지면서 712선을 찍으면서 연저점을 경신했고 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5거래일째 연속 하락세 보였고요. 오늘 1% 가깝게 빠지면서 722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6거래일째 개인만이 홀로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6거래일 연속 동반 매도세 보였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사모펀드 중심으로 물량 크게 덜어냈고 연기금과 보험은 매수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154억 원, 외국인은 379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보시죠. 환율은 중국 위안화 강세에 연동이 되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0.2원 소폭 내린 1297.1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특징 섹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약바이오 쪽이 강하게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주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제약산 조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쪽 섹터가 크게 움직였는데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 자세히 보시면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에는 5%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수젠텍 13,2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휴마시스도 살펴보시죠. 네,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2%대 급등하기도 했지만 윗골이 조금 달고 내려왔는데요. 무려 17거래일째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점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휴마시스는 18%대 급등하면서 18,8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도 보시죠. 원숭이 두창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이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느리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시세를 냈습니다. 종목들 몇 가지만 살펴보시면 현대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6.48% 크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23,000원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엑세스바이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5.59% 상승하면서 16,0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LPG 관련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원유 가격 상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루에 500만 배럴 석유를 감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했을 때 국제유가가 배럴당 38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시세를 냈습니다. 종목들 자세하게 보시면 중앙에너비스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4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중에 20%대 급등하면서 25,800원에 거래되기도 했었지만 윗골이 좀 달고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5%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이어주면서 22,5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S-오일도 살펴보시죠. 네, 최근 차트 흐름 보시면 5거래일 만에 오늘 빨간불을 켰습니다. 1.6% 오름세 보이면서 10만 1,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프로텍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및 LED 장비인 디스펜서 생산 업체인데요. 조직 통합을 위해서 자회사 엠소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장 마치고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내일장 흐름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장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아이린 최명성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올 여름에는 꼭 휴가 가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은 우리 여의도 주시장과 함께 하시면서 건강도 계좌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다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는 원숭이 독창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휴가철을 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나 했더니 역시나 올해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관련주들은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시세를 크게 낸 만큼 제약바이오 섹터와 관련해서 오늘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산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다가 원숭이 두창까지 안 그래도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런 이슈들이 하방 압력을 더 크게 가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게요. 아주 본격적인 휴가철은 아닌데 네. 그 엔데믹 이후로 뭐 보면 음식점도 사람들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사무실에서 딱 여의도 한강을 보니까 거기 수영장이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휴가철 이거 또 전염병이 비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우려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예. 그러나 이제 바이오 섹터한테는 제약 바이오한테는 그래도 좀 반세 이익이 기대된다. 그래서 오늘 좀 안 좋은 장에서도 이쪽 섹터가 좀 좋게 움직였잖아요. 일단 뭐 두 가지 지금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하나는 원숭이 두창이죠. 제가 이제 여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원숭이 두창은 일단 환경이 아프리카라든가 유럽하고 좀 우리가 좀 틀려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는 위생이라든가 그런 또 의학 그런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거기는 많이 전염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또 한 사람인데 거의 뭐 완치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또 코로나처럼 이렇게 전염력이 세지는 않다. 야외에서 비말 감염 위험이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만약 감염제가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기 전이라면 그 전파력은 작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그 우려인데요. 일단 이제 글로벌 감염자 수가 2주 동안에 한 5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재유행한다 하더라도 2020년 3월달 팬데믹처럼 그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소위 말해서 공노래할 때 처음에 증폭을 크게 가져왔고 지금은 소위 말해서 여진에 불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와 관련된 종목들 큰 시세를 주었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은정보위원이 이런 증시 전반적인 영향은 미미하겠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쪽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한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다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WHO에서 지난 2일에 발표한 자료를 봤더니 원숭이 두창이 유럽에서는 2주 동안에 무려 3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에서는 풍토병이었던 만큼 정말 비상사태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린 위원님, 네, 내용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확산세가 어느 정도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간에 오늘 이렇게 파동이 종목들이 나온 것들은 단기적인 파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같은 경우 원숭이 두창 백신을 좀 공유를 좀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뭐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대응이 좀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코로나19 때하고 봤을 때는 코로나19 초기랑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또 치사율이 또 다르다 보니까 코로나19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예전하고 이제 확산세가 조금 더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염 관련해서 검사나 백신 보급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인해 가지고 조금 확산세가 조금 더 나타나지 않나 보여지는데 조금 더 이 확산세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효과적인 백신을 또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크게 이제 확산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확산세를 또 우리가 또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 조금 일단 뭐 예전에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이제 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주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를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작년에 8월 시장에 폭락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8월 달도 이제 3,300을 지나서 굉장히 주가가 급등이 나올 것이다. 3,300 돌파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론을 했었는데 8월 달에 주가가 많이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코로나가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또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다만 이제 지금 약간 많이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여기다가 코로나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뭐 두창 확진자 수도 급증해 버리면은 이것도 이제 약간 또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거는 우리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랑 원숭이 두창 확산세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병성 위원님. 네네. 네, 위원님도 원숭이 두창이랑 코로나19 확산세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저는 뭐 크게 뭐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슈가 나온 게 원숭이 두창이죠. 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좋은 정보님이나 아이린님께서 잘 설명해 주는데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원숭이 두창은 이제 전염병이 약한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의료, 뭐 청결은 제가 볼 때 세계 1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전염도 약하고 또 이제 원숭이 그 두창은 이제 천연두 백신을 맞으면 거의 완치가 된답니다. 그래서 중증이 안 나타나니까 거의 완치율이 뛰어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뭐 코로나 재확산이 나오는데 전에 우리나라도 많을 때 하루 30만 명인데 지금 이제 10,000명 안팎이죠. 근데 뭐 2배로 증가해봤자 2만 명밖에 더 됩니까? 물론 더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치명률이 작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죽었죠. 근데 지금 뭐 아무리 걸려도 죽지 않으면 그거 뭐 무서울 거 못 되죠. 그래서 여름철 활동 증가 이렇게 여름철 활동이 좀 증가하면서 확산이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치명률이 약하기 때문에 뭐 원숭이 두창이 됐든 코로나 재확산이 됐든 뭐 크게 별거 아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정모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건 어느 정도 좀 미미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19와 원숭이 두창의 확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코로나19 때를 생각하면 우리 진단키트 업체들이 해외 수출로 K-바이오의 위력을 뽐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국내 업체들이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진단키트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를 이용해서 지금 접근해도 될지에 대해서 한번 섹터별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정보 위원님. 네. K-바이오의 위력을 다시 한번 뽐낼 수 있을까요? 전망 어떻게 보세요? 냉철히 말하면 K-바이오 유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주식은 냉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이제 오늘 많이 상승이 일어나는 섹터가 특히 이제 원숭이 두창은 미미했잖아요. 네. 이제 특히 진단 키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세게 일어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 아까도 전염병 두 가지 꼭지에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논리고 과학입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나와서 6시에는 주식 톡톡에서 이거 뭐 파괴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고점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관련 종목들 보시게 되면 제가 두 가지 차트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면, 하나 뭐가 있냐면은 녹십자 MS가 있습니다. 한번 주봉을 보실래요? 주봉 한번 띄워주면 감사하겠는데요. 이것이 좀 많이 내렸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막 급히 내리고 딱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파괴력이 적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실래요? 파미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파미셀 같은 것도 역시 이렇게 급락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가를 볼 때 냉철을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방송에서 많이 회자되고 이슈화되고 그랬을 때는 많이 상당 부분 올랐다는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이 올랐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실 이것 때문에 캐시카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슈마시스를 비롯해서 SD바이오센서, 시젠, 뭐 랩진하면서 다 아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지면서 엔데미로 가져오면서 완전 낙폭하고 진짜 바닥을 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때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섹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여전히 이것은 뭐냐면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오늘 상한가 종목도 있고 슈마시스 같은 것도 우리 최명수 의원님이 슈마시스 아주 저점에서 기가 막히게 잡았는데,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그것을 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오늘 뭐 상한가 같다 해서 어떤 것들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이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하더라도 눌림에서 접근해야지 이미 슈팅에 나온 종목들 뒤늦게 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떤 쪽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아이린 위원님. 네, 이 이슈를 이용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싶거든요.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수가 지금 굉장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코스닥이 전저점 부분까지 밀렸고요.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제약 바이오주 쪽에서 또 다시 낙폭 과대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현대약품이나 뭐 아이큐어나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갑자기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낙폭 과대 바이오 섹터주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순환매가 조금 나오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또 엮어서 어느 쪽에서 이제 부각을 보이느냐. 결국 바이오주에서 두창 관련한 진단 키트가 오늘 부각을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이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급등 파동에 단기적으로 이게 급등 파동이 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조금 밀었다가도 코스닥이 조금 더 이제 올라오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조금 이제 이 진단 키트가 죽고 다른 쪽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바이오 공부를 좀 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8월까지 9월까지 한번 시세를 줄 만한 종목을 잘 찾아보시면 어떻나 싶고요.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추가 확산 여부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린 위원은 전반적으로 낙폭 과대 제약바이오주를 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어서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오늘 섹터별로 상승했던 걸 보면은 진단키트 쪽이 유난히 크게 움직였고 네. 또 원숭이 두청 쪽도 움직였거든요. 네네. 어떤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뭐 진단키트 쪽에서 수젠텍이 상한가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네. 그쪽으로 봐야 되고 네. 참 우리나라가 이제 K 진단키트인가요? 제가 지금 전 세계에 진단키트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우리나라 이제 제품이 많이 수출을 했는데 오늘 보시면 수젠텍이 이제 상한가를 나왔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수젠텍도 이제 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 뭐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이제 강한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바닥을 오랜만에 찍고 오늘은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다. 그리고 요즘 장이 보면 뭐 뻔합니다. 뭐 시장이 안 좋으면 맨날 뭐 우크라이나 관련주라든가 석유 관련주, 가스 관련주 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오면 뭐 진단키트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수젠텍이 상한가를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더 갈 수 있고 어차피 이제 뉴스 보면 맨날 뭐 코로나 재확산된다니까 당연히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이 종목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바닥이죠, 바닥. 그래서 이 종목도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장중에 거의 한 17%또 주식수가 1000만 주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1000만 주.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1000만 주가 터졌으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뭐 20, 30%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젠텍과 랩지노믹스를 보시고요. 또 올 봄에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가 많이 가야 되는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요즘 제가 지금 2주 전부터 계속 방송을 통해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차트 좀 보시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보시면 바닥을 치고 각도를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고요. 또 이보다도 좀 센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이 종목도 바닥을 치고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 좀 유효한가 팁을 드리자면은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십시오. 기관 쪽에서 특히 연기금에서 3주 연속 하루도 안 쉬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도표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연기금에서 3주 연속 매수가 들어온다. 또 셀트리온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 외국인, 뭐 연기금, 뭐 투신할 것 없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뭐 셀트리온 매수하신 분들 좀 사연이 많죠. 지금 새 토막 나가지고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 아무리 못 가도 30에서 50% 갑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계속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우리 최명성 위원의 말씀 잘 들으셨죠? 잘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특히나 오늘 방송 이후에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 예. 네, 위원님은 일단 테마성보다는 펀더멘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최명수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귀가 얇아지는데요. 오. 세트를 사볼까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30%, 50% 사겠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바이오를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이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오 섹터는요.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에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가지면서 또 거래를 만들면서 굉장히 상승이 많이 일어났죠. 뭐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뭐 알테오젠 600%, 뭐 매드팩트 400%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게 딱 얼마 됐죠? 1년 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는 사이클로 봤을 때 1년 반 만에 온 리턴 매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오늘 그러니까 보게 되면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먼저 올랐죠. 그러니까 얘들이 먼저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들은 조금 이제 스테이할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이오를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한번 제약업종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제약업종 전체는 이게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쌍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 보게 되면 이 고점에서 딱 1년 반이 걸렸죠. 그러면서 보게 되면 월봉에서도 코스닥하고 비슷하게 120개에서 찍고 음선 3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은 이제 바이오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기회비용을 꼭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매수하지 마시고 그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실적과 성장성이 갖춘 그런 종목들이 내렸을 때 매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진단키트가 갔죠? 그러면 계속 예를 들어서 수젠텍이 계속 상한가 급등 나올까요? 저는 내일 또 음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 전염병 그런 테마 성격보다는 펀더멘털에 받쳐주는 종목에 대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해서 딱 한 종목만 제가 한번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드리면 한 종목만 드리면 예, 한번 차트를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한 종목만 딱 드리면은 ST팜이 있습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쌍바닥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제가 6월 13일 날 예,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요. 아주 원료의약품 mRNA 기반으로 해서 리보핵산 그 기반으로 해서 아주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항상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151억,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한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사야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한번 조언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좋은 정보 위원은 ST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조금 전에 낙폭과대 제약바이오주를 보자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이 좀 많이 빠져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셀트리온 그룹주나 사실 여러분들께 많이 상처를 준 종목이기도 한데 이건 좀 얘기하기 좀 애매한가요? 하여튼 셀트리온 그룹주도 좋다고 보여지고요. HLB 쪽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쪽이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주는 건지 아니 끌고 갈 수 있는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사실 뭐 개별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재료가 확실한 종목으로 조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ABL 바이오나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알테오젠 그리고 뭐 등등 해서 이런 종목들은 한 차례 급등 파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가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그때까지는 조금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바이오주도 괜찮지만 앞서서 이제 좋은 종목님께서 좋은 종목을 또 말씀 주셨고 저는 이제 일진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는 제가 5,500원대에 이제 제가 이제 매집을 저희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고 저희 이제 가족방에서도 이제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차분하게 또 6,000원대도 이제 한번 더 강조를 드렸고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강조를 드렸었고 한번 급등했다가 밀어내면서 또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급등 나와서 이날 시장이 안 좋아서 급락했다가 그 다음날 다 돌려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저점 기준으로 한 40% 정도 올라왔습니다. 급등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자, 지난 21년도에 이제 7월 달에 보면, 자, 이 종목이 항상 이제 여름이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기, 전력 문제가 이제 여름에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8,700원 가까이 이렇게 8,500원 이상 급등이 나와줬는데,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 우리가 이번 주에도 보니까 뭐 사흘 뒤 장맛비가 와도 연달아서 이제 열대야가 지금 그대로 이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습도가 정말 높아서 좀 짜증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또 9년 만에 전력 수요가 6월달 전 여태까지 6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3일에 보니까 공급 예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져서 이번 연도는 좀 예비율도 최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기 관련주에서 일진전기 한 번 더 이 자리에서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이 자리에서 보신다면 뭐 8,000원 이상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또 일진전기까지도 유망할 것 같다. 자세하게 대응 전략, 가격 전략까지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위원님 제약바이오 섹터 굉장히 다 좋게 보시잖아요. 네네. 또 어떤 쪽 종목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항상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예, 네. 오늘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는 종목이 뭐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 이제 랩지노믹스가 당연히 이제 두각을 이제 치고 나오고 있는데, 랩지노믹스는 이제 최진단 키트와 진단 제품을 개발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매출과 영업이 상당히 좋은데, 오늘 보면 이제 유럽에서 신속 항원 키트
승인을 받았다는 이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원숭이 두창 그 관련주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차트 보시면 예전에 뭐 불과 한 2달 전에 14,000원대 있는 주식이 5,000원대 왔어요. 거의 뭐 세 토막이 났죠. 근데 바닥권에서 좋은 이제 그 뉴스를 2가지를 띄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재무제표는 항상 저는 잘 보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출액이 3년 만에 332억이 2천억대, 그러니까 무려 한 7배 늘었죠. 그리고 순이익이 3년 전에 11억인데 1,045억입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100배가 늘었어요. 100배. 뭐 이런 기업이 있을까요? 3년 만에 순이익이 100배 늘었고 유보율이 3,300%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무제표만 봐도 이 주식은 너무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이제 차트 보시면 항상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은 그렇게 큰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꼭지에 있는 게 나중에 보면 뭐 반토막이네, 세토막이네 되지 바닥주는 떨어져봤자 20, 30% 떨어져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찾아 올라옵니다. 그걸 못 기다려서 그렇지 바닥주는 제 경험상 보면은 20, 30% 혹은 50% 빠질지라도 가장 빨리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현재 15,000원짜리가 5,000원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7,000원에서 한 8,000원 이상 갈 것 같으니까요. 이런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들의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 믿고 랩지노믹스도 한번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 위원들의 종목들로 시청자분들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또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시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또 코스닥은 5거래일째 지금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대표로 좀 짧게 시장 전략 좀 주실까요? 그럴까요? 지금 네. 우리가 오늘 이제 바이오 섹터가 좋고 진단키트가 좋아서 네. 여기에서 주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한 게 앞으로 시장 방향성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앵커님 부탁이 있어서 잠깐 한번 궁금하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 이제는 저는 거의 무료하고 있다. 어떻게 반등이. 그래서 우리 바이오 섹터만 딱 한정해서 보지 마시고 좀 매크로하게 스펙트럼을 넓혀서 시장 전체를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7월은 저는 양봉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세요. 그 유명한 쌍바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거든요. 자, 월봉 한번 보실까요? 비슷하게 이것도 음선을 두면서 120개선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월초에 눌렀던 것은 밑꼬리 커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실까요? 코스닥도 월봉에서 6월달 그 흔들어댔던 밑꼬리를 커버하는 작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간 차트를 보아도 역시 쌍바닥입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독립기념일을 휴장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영향이 미치잖아요. 내일은 양선을 기대해 보죠. 자, 그리고 이거하고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직도 인플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 하시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예, 3.5까지 찍고 지금 내리자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이건 음선이 나올 것이다. 안정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계속 유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가 차트입니다. 유가 차트도 좀 보시게 되면은 역시 130달러 고점에서 쌍무점 찍고 내리고 있죠. 자, 이것들이 뭐냐면 주가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지표들이에요. 따라서 이제 현물에는 즉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굉장히 힘드시죠. 패닉이죠. 지수가 고점들이 30% 내린 것은요. 우리가 그 서브프라임하고 팬데믹 이후에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경기가 나빴느냐?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해도 주가는 상당 부분 선 반영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종목별로도 보게 되면 많이 힘드셨죠. 반토막 이상 났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인 패닉 상태가 왔습니다. 1대9, 상승종목수 대 하락종목수 비율이 1대9가 계속 6, 7일 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장중에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는 거의 내릴 만큼 내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후장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시켰거든요. 물론 전체는 매도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칩니다. 0.9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시장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 팁을 개인투입해서 하나만 드릴게요. 너무 지수 신경 쓰지 마세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면 공구문 같은 경우 황금 맥점에서 음봉 4개 다음에 포착해서 4연속 상한가 나오면서 224%예요. 이런 거 하나만 제대로 걸리면 여러분들 계좌는 빡빡 좋아지지 않을까요? 또 하나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오늘 이거 완전
황금 맥점이거든요. 오늘 들고 나오는데 시간의 상한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역시 지수와는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에서 승부하자.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자. 또 한번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은정 위원이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하셨고 7월 달에는 양봉이 예상된다고 하신 만큼 앞으로 한번 반등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주제에서 다뤘던 우리 새 위원들의 유망한 바이오 섹터 종목들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장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5일에는 미국의 내구재 주문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내구재는 세탁기와 냉장고처럼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하는데요. 얼마 전에 잠정치에서는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인 만큼 이번에도 소비 심리가 개선됐는지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5월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5.97%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6%대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결과 한번 지켜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은행이 6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8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정말 중요한데요. 최근 3달째 감소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 추이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하는 등 급등하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약 23년 만에 외환법 전면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 수출입은행에서 외환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인데요. 우리 외환시장의 선진화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일장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꼼꼼하게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좋은정보위원회 퓨런티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최고가 33,000원 터치하면서 수익률 무려 44% 가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위원님,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4.86% 급등 마감한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네, 좀 수익 실현해볼까요? 오일선 멋지게 지켰고 네. 사실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완전 바닥에서 여러분께 이제 뭐 계속하신 분들은 저거 잘 아시겠지만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정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펀더멘탈을 뛰어나던가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수급이 완성돼 있다던가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잡으셔야 돼요. 아까 보셨죠? 공구우먼이라든가 그다음에 넥스트칩 이런 것들 완전 저점에서 잡아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바로 주식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그겁니다. 그럼 퓨런티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예요. 자율주행, 그 다음에 또 하나 로봇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삼성전기, 거기서 테슬라에서 뭐 수주원 그런 모멘텀을 할 때부터 주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종목들은 길고 강하게 승부는 또 좋아요. 따라서 대략 가격을 말씀드리면 축하드려요. 먼저 27,000원만 훼손하자면 가져가시면서 이게 전고점이 얼마냐면 39,000원이거든요. 그러면 39,000원까지 다 간다 하더라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33,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스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27,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전고점 부근 33,000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요. 보유자분들 잘 보시고 큰 수익 더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아이린위원회 캐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입한 지 오늘까지 3거래일 됐는데요. 3%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도 오늘 시장이 하락할 때 굉장히 잘 버틴 것 같아요. 장중에 4%대까지 오른 거 보면 되게 강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수익을 주다 말았죠. 네. 네, 수익을 주다 말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손실 중이신데 한 번 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보여져서 말씀드렸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함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한번 급등했다가 윗골을 달아버렸습니다. 오늘도 한 4% 정도 좀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았는데요. 분위기가 이제 조금 더 바뀌게 되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또 이제 캐몬도 동반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점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한 일주일, 2주일 보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더 큰 수익 꼭 함께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최명성 위원의 휴마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입한 지 오늘까지 고작 10거래일 됐는데 오늘 최고가 19,500원 찍으면서 47%대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위원님, 네. 네, 진짜 차트를 보면 네. 정말 바닥에서 잘 잡아서 네.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왜 위원님이 바닥 맛집인지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다가 23,000원 보면 보입니다. 근데 오늘 네. 제가 아침부터 이제 TV를 여기저기 보는데 온통 휴마시스 이야기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위원님은 미리 진입했는데. 그렇죠. 가장 네. 먼저 한 열흘 전에도 했고 한 2달 전에 했는데 수익률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휴마시스 보면은 이제 최진당 의료기기인데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뭐 원숭이 두창 기타 등등 많이 좋은데 제가 좀 팁을 드렸죠. 일주일 전에 좀 도표를 보시면 휴마시스가 기관 금융투자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 이제 이게 팁일 수도 있는데 또 바닥에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 뭐 열흘 전에 제가 추천했고 또 이합 그 2달 전에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 추천하자마자 34% 갔는데 거기서 분할 매도 좋고 또 열흘 전에도 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그 종목의 바닥에서 잡으면 좀 리스크가 좋고 이렇게 수익이 47% 가까이 나왔는데요. 일단 축하를 드리고 자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이 종목은 이제 22,000원에서 25,000원까지 갈 수는 있는데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 상승 시마다 분할 매도하시고요. 지금 18,850원인데 손절가는 제가 16,000원 드리겠습니다. 이게 16,500원 정도. 그래서 16,500원이 깨지면 전량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반 익절하고 상승 시마다 좀 분할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런 종목들 나도 미리미리 바닥에서 선침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네,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종목 들고 나온 후일담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실은 네. 제가 3시 반 끝나자마자 원고를 작가한테 딱 보내드리면서 네. 아까 했던 넥스트 칩을 했어요.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네, 간 거. 뉴스연 밑골이 달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들고 나는데 시간에 상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못 들고 나가겠다. 저는 원래 높은 건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다뤘던 주제가 바이오죠. 네. 아까 에스트팜 제가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또 걸맞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LNC 바이오입니다. 동사는 인체 조직 거기에서 국내 1위예요. 메가카티 퇴행성 관련염 치료제 모험템에 살아있고 이것이 아마 게임 체인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올해 매출액이 601억, 영업이익이 172억 전망되고 있네요. 역시 아까 에스트팜하고 똑같이 실적에 받쳐주죠. 자,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고점 46,700원 대비 지금 한 35% 빠져 있고요. 음봉 4개 나오면 오늘 좀 강세 형태 캔들이 나오고 있네요. 저는 됐다 좋아합니다. 남들이 안 볼 때 음선 5개짜리를 이만큼 많이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음선 5개에서 이제 서서히 선행 포인트가 나올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격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시초가에서 29,000원 정도 매수 물이 없겠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은 바이오 섹터 안에서 LNC 바이오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35,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꼭 함께 하시면서 높은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림파고 어떤 종목 있을까요?
먼저 이제 오늘 우리가 마이더스 AI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서 오늘 사실 보합권에서 이제 추천을 하고 난 뒤에 23%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장중에 짧은 시간 내에 한 23% 정확하게 급등이 나와 줬는데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어 보여서요. 또 관심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BHI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주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었죠. 그래서 코엑스에서 오프라인 강연회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단기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라는 종목이 BHI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BHI 같은 경우는 오늘은 1%대 상승 출발을 해서 9%대까지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오늘도 마무리가 잘 되어졌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신정부의 에너지 정책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덥고 전력난이 굉장히 전력난에 허덕일 것이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제 BHI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오고 이날 이제 제가 이날 말씀드려서 이날 급등 나와서 당일 이제 뭐 상한가 한호가 아래까지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 차분하게 이제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고 오늘 다시 한번 더 급등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G2 파워나 뭐 한신기계나 이런 종목들보다 BHI가 좀 선방하면서 G2 파워 뒤를 좀 이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제가 단기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오진 않는데 단기 종목으로 짧게 내일 아침에 이제 한번 공략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7,400원에서 시초가에서 7,400원, 목표가는 8,000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린 위원이 두 종목이나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이더스 AI도 유망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포트에는 새롭게 BHI 편입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8,000원, 손절가는 7,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몇백 번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약해서 좀 센 걸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이름이 이제 신진 SM이라는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진 SM이 이제 기계 관련주가 되어 있는데 정밀 가공 기계 설비 또 기계 산업의 기초 부품인 표준 플레이트 관련한 것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회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됩니다. 그래서 국내 총 40여 건의 가공 설비 관련된 핵심 특허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회사 내역은 좋습니다. 또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그 순이익이 5배 증가했다. 이렇게 회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바닥에서 급등해서 15,000원에 한 6개월 전에, 한 10달 전에 1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6,000원대였습니다. 6,000원대. 그러니까 거의 뭐 2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또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5배 증가했다. 그래서 상당히 좋죠. 그래서 지금 한 오늘도 6% 정도 상승했는데 자, 매수가는 한 8,400원, 내일 시초가 전후에서 하시고요. 자, 1차 목표가 9,500원, 2차는 10,000원 이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7,500원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세게 치고 올라온 종목이 신진 SM이 참 좋으니까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 맛집 우리 최명성 위원은 신진 SM 제시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9,500원, 2차 목표가는 10,000원 이상이라고 바라봐 주셨으니까요.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도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여러분 조금 전에 AS 코너에서 단 10거래일 만에 무려 47% 수익을 기록한 휴마시스 보셨죠? 이렇게 높게 상승할 만한 종목을 미리 바닥권에서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명성 위원님,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시장이 상당히 힘든 시장입니다. 저도 이제 24년째 전업 들어가지만 시장이 힘들어요. 근데 바닥은 거의 다 찍은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좋은 시장이 올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바닥에서 상승하는 급등할 수 있는 세 종목 제가 30분 안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되시면 꼭 무료 방송에 오시고요. 또 셀트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사연도 많은데 셀트론 삼형제에 대해서 제가 화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실전 투자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 저희 옆에서 실전 투자 교육을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11시 무료 방송이 들어오시면 제가 좋은 종목 세 종목과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바닥 탈출 세 종목에다가 또 실전 투자 기법까지도 알려주시고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사진 아래에 있는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부터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오늘 밤에는 독립기념일로 미증시는 휴장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